이제 우리 선적분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푸는데, 우리 자연현상은 어떤 현상이나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 세울 때 요 우변 m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거는 어떤 문제나 다 똑같아요. 뭐 문제에 따라서 질량값은 달라지겠죠. 근데 힘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문제에서 물체가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힘은 다 달라지고,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F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물체가 받는 힘을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나오는 F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다, 또는 알자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자 힘이란 합력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힘을 다 더한 게 합력이라면, 알자 힘은 어떤 뜻이냐면 더하기 빼기 해서 상쇄되고 남은 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 보통 우리가 알자라는 얘기할 때는 더하기 빼기만 있을 때인데, 이 벡터는 더하고 빼는 것만 아니라 벡터적으로 다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면 다 합해서 0이 될 수도 있죠. 뭐 0이 안 될 수도 있죠. 나머지 알자 힘 여기다가 F를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이때 그렇게 그 알자 힘이, 합력이 만약에 안 변하고 똑같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물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도 안 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힘만 받는다면. 이 똑같은 힘이란, 힘이 같은지 틀린지는 그것을 표현하는 숫자 가지고 판별하는 것이죠. 숫자가 다 같으면, 이건 벡터니까 세 개의 숫자가 다 같은 거예요. 이 세 개의 숫자가 다 같다는 건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받는 합력이 크기도 같고 방향도 안 바뀌면 그때는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등가속도 운동이 돼서 가속도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여기에 물체를 던진다든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물체를 던지면 여기는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밖에 없는데, 이 중력은 항상 뭐와 같다 그랬어요? mg와 같다. 이거 움직이고 있더라도 mg와 같죠. 그래서 공중에 던진 물체의 운동이 가장 쉽게 풀리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가 하면 여기다가 빗면에 이렇게 물체를 놔두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 이때 힘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잡아다니는 힘하고 면이 들어 올리는 힘하고 수직항력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합한 합력이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합력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도르래라면 도르래에 밑으로 중력 있고 장력 있고 두 개가 있죠. 이쪽에도 중력 있고 장력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여기도 적용하고 여기도 적용하고 두 개 세워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합력은, 여기 중력하고 요 장력을 더한 합력은 안 바뀌어요. 따라서 요 물체의 경우에도 여기에 작용하는 이 합력으로부터 가속도만 구하면 되겠어요. 두 물체의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를 다 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을 알게 되면 가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안 변하는 거니까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겠어요.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풀면 되는데, 요거 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돼요? 등가속도란, 가속도란 dt분의 dv였는데 요게 안 변한다, A가 상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풀 때는 뭘 이용하냐면, 우리 1차 미분은 요 V에 대한 미분과 T에 대한 미분의 B니까 이렇게 곱해도 하면 상관이 없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러면 요거하고 같으니까 양 똑같은 걸 적분해도 같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부정적분한 거는 숫자를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쪽에다 이렇게 정적분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요거는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V 값을 써야지 돼요. 요것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다 T 값을 써야지 돼요. 그랬을 때 요 놈하고 요 놈 서로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0일 때 속도, 시간이 T일 때 속도를 쓸 것 같으면 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요거 적분하는 건 우리 금방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dt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적분하면 요거 뭐가 되냐면 그냥 t 이렇게 되겠어요. t 돼서 0t 대입하면 되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v 하면 되겠어요.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 vt 빼기 v0는 그냥 at 이렇게 되겠죠. at-0니까 a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vt를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v라고 하는 건 dt분의 dx인데 요 v가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적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분해요? t를 이쪽으로 곱해줘요. 곱하고 양변을 적분해서 또 t가 0일 때의 위치를 x0, t가 t일 때의 위치를 xt 하면 요건 x에 대한 적분이고 요건 t에 대한 적분이니까 x에 대한 적분은 그냥 뭐가 돼요? 그냥 요거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는 x의 t 빼기 x0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한 적분은 뭐냐면 요 t에 대한 적분은 2분의 t제곱이 되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t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2분의 t제곱, 2분의 t제곱 이건 뭐가 조금 v0t 맞았어요. 2분의 at제곱 더하기 v0t 해가지고 0에서 t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 여기다 t값 집어넣고 0값 집어넣어서 뺀 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시간이 t가 지나면 간 거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 시간의 함수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었을 때 마지막으로 구하는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인 줄만 알면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때 구한 식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식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까 처음에 구한 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소구하면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 사이에 식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가속도가 얼마인지만 딱 알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힘이 일정하지가 않고 변하지 않는 힘이 아니라 x에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는 가속도만 구해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변하니까 요거는 그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요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미분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함수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그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수가 여기 간단하면 풀기도 쉽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이럴 때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거 풀어야 하니까 어떻게 할 때 하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요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일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요걸 잘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가 뭐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일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일이 이런 형태가 됐구나 하는 걸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인데 요거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일 때는 적분해서 쉽게 푼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냥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위치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지만 V는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이니까 2번 미분한 것은 dt 제곱분의 d제곱 x는 dt분의 dv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번 미분한 것을 여기 한 번 미분한 것을 이렇게 바꿔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변수가 봤더니 3개씩이나 나와요. x라는 변수도 나오고 v라는 변수도 나오고 t라는 변수도 나오고 그럼 이거 적분 가지고 간단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트릭입니다. 이건 나쁜 트릭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양변에다가 dx를 곱합니다. 이거 그냥 미분이니까 이거 그냥 숫자니까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도 곱하고 여기다도 곱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요거는 dt분의 dv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요 놈과 요 놈의 비라고도 해석하고 V의 도함수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미분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B니까 요 놈을
여기 있는 걸 조금 옮겨줘도 되겠어요. 여기 있는 뭐 어디로 옮겨주냐면 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V가 되죠.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됐냐면 요게 V니까 MV, DV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변수가 두 개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적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적분이 가능해졌으니까 양변을 적분했어요. 요건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요건 V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 이거 위치입니다.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요거는 사실은 요거 표시하기가 좀 망해서 이렇게 표시했지만 사실 요거 V의 A, A에서의 속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요건 V의 B에서의 속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요 MV는 요거 V를 아니까 M은 상수고 우리 적분도 할 수 있어요. 뭐가 되냐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 MV B 제곱 빼기 2분의 1 MV A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양변에 dx를 곱한 다음에 한번 적분했더니 이런 형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새로운 물량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한번 적분하는 것에 좌변을 1이라고 불렀어요. 우변은 운동에너지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붙은 거 우리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는데 왜 하필 2분의 1이 붙었을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는 좀 있었을 텐데 이게 바로 왜 나온 거예요? 네,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돼요? 자, 운동 방식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적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좌변은 바로 뭐예요? 이게 1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때 1? A에서 B까지. 이게 뭐냐면 합력이 물체 한 일이 되겠어요. F를 적분한 거죠. 요 놈을. 근데 요게 지금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있던 F입니다. 요거. 아무 F나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네, 요거는 반드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있는 F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있는 F는 무슨 F예요? 그 물체가 받는 힘을 전부 다 더한 합력이었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네, 여기에 합력이 언제 물체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합력이 한 일은 뭐예요?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뉴턴의 운동법칙하고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내용의 식이에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힘과 가속도로 표현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1과 운동에너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1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이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뭘 알았냐면 우리 A가 B한테 1을 해주면 B의 에너지는 1한 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 증가했을 때 무슨 에너지로 증가하는지 경우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 따라서 딱 어떤 에너지로 증가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하나 딱 있습니다. 뭐가? 합력이 해준 일은 반드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말해주는 거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합력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가 점점 커지면 뭐가 증가합니까? 운동에너지가 속도가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뭐냐면 쉬운 문제. 자, 빗면 이 경우는 어떤다 그랬어요? 이 경우는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1과 에너지 정리, 1 에너지 정리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이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1 에너지 정리는 어려운 때도 적용하지만 물론 쉬운 때도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경사각이 세타인데 질량 m짜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겠어요. 이때 이것을 F는 m을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생각한 것처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축을 정하는데 뭐 어떻게 정해도 좋지만 이 경우는 빗면에 평행하게 X축 방향 정하고 빗면에 수직하게 Y축 방향 이렇게 정하면 우리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합력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fx는 mg sin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빼기가 아니라 는 max와 같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X방향에, 다시 말하면 빗면 방향의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이 가속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식에서부터 여기 내려올 때, 바닥에 내려올 때 속력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 속력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식에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그 위치와 간 거리하고 가속도 사이의 관계식, 그게 있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여기 가속도 있고 간거리 있고 요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여기다가 G 사인 세타를 A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집어넣으면 V는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에서부터 맨 바닥에 있을 때, 왔을 때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두 번째 1에너지 정리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1은 뭐가 되겠어요? 1은 한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되겠죠. 그 힘이 바로 뭐였냐면 이쪽 방향으로 fx였어요. fx의 거리는 l이죠. 근데 fx는 아까 mg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에다 l 하니까 이게 한일, 합력이 한일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 y 방향 이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1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1에너지 정리를 구하기 위해서 1 구했고 델타 K 구했어요. 델타 K는 바로 뭡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 이거죠. 이게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이게 1에너지 정리 이용해가지고 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등가속도 운동으로 구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복잡하면 이 힘이 복잡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쉽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풀기가 어려워지지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더니 푸는 것이 엄청 쉬워졌다. 이런 일이 이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보면 실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실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내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풀 방정식들을 다루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는데 그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바꿔놓곤 하는데, 그렇게 바꿔놓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그 새로운 물리량이 만족하는 식은 훨씬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문제만 쉽게 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깨달음, 통찰력 이런 것도 얻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물리를 이제 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공부해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